자, 여러분, 우리 소니가 아까 그 10월의 선수상 탄 걸 얘기를 했잖아요. 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먼저 깔게요. 개 쌉지라시.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근데 레알 마드리드와 얘기를 그냥 한번 엮어보려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제 조회수를 위한 거니까. 이거 뭐 새끼들 뭐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영상을 만드네. 알아요. 압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월요일에 복귀를 해서 또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지난 주말까지는 좀 직원들 요원들이 푹 쉬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한번 하는 거니까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그냥 뭐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보세요. 이거 뭐 지역지 QUE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쿠에? 예전에 그 쿠라는 음료수 있지 않았나? 그거 저기 우리 체육대회 하면 이런 거 우리 저기 언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줬던 것 같은데 막 롯데리아 대리버거랑 쿠 이런 거야. 아니면 무슨 소다 이런 거 있었는데 여하간에 뭐 스페인 마드리드 쪽 지역질에 들어본 적도 없어. 뭐 실제로 공신력도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기를 근데 여기서 이런 그 기사를 뭐 다른 데서 좀 인용을 해서 썼어요. 뭐 어쨌든 토트넘, 레알 마드리드, 뭐 손흥민 이렇게 있으니까 인용해서 써갖고 그냥 뷰스 올리기 좋잖아. 예. 페레스 회장이 손흥민을 원한다. 왜?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 다음에 베일이 어쨌든 지금 임대 와 있잖아요. 근데 베일 토트넘 이적 가능성과 맞물려서 뭐 이런 딜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종류의 얘기를 하면서 손흥민이 다른 팀이라면 모른다. 뭐 첼시든 뭐 어디든 그런 데에 대해서는 토트넘과 함께하기 위해서 뭐 좀 거절할 수 있겠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어떤 그 이적 제의라면 그거는 다를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페레즈가 원래는 케인을 바랐지만 케인은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뭐 어쨌든 찌라시라도 하나 나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레알 마드리드의 어떤 포워드진과 손흥민을 비교하면 어떨까?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만 이번 시즌만 놓고 봤을 때 진짜 안 봐도 비디오죠. 이번 시즌 스탯으로만 딱 한번 볼게요. 손흥민 원래 이제 왼쪽 윙포워드가 손흥민의 제일 최적의 자리니까 에당 아자르, 비니시우스,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다 볼 수 있는 선수긴 하죠. 그런데 오른쪽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호드리구 이번에 또 23세 이하 우리 브라질 대표팀과 우리 대표팀과 봤으니까. 그리고 아센시오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쭉 보면 압도적이에요. 이건 뭐 사실 볼 것도 없어. 그렇잖아. 손흥민은 이 지금 현재의 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번 시즌에 이런 기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이랑 링크가 안 나는 것도 이상해. 내가 기자라도 어거지로 이겨 붙이겠다. 그렇잖아요. 왼쪽 윙포워드가 레알 마드리드 이번 시즌 부족하다. 공격진의 어떤 벤제마 이외에 믿을 만한 선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선수가 가장 레알 마드리드에 좀 어울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러면 쭉쭉쭉 누구 써? 뭐 네이마르, 뭐 음바페 막 이런 거 막 써. 막 쓰다가 당연히 얘기 나오겠지. 손흥민 가격이 음바페 같은 선수보다는 저렴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절정기의 나이다. 아시아 시장도 공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안 쓰겠어요? 토트넘과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뭐 지속적으로 좀 딜이 있다. 레길론도 있고 베일도 있고 이러니까 좀 대화 이거는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쓸 수 있잖아. 이 정도로 잘해준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찌라시라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도 되는 얘기입니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날 수도 있지 이 정도면 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자르 또 코로나로 빠져있잖아. 그리고 그 아자르가 솔직히 말해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잘해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첼시 아자르, 그 다음에 EPL 아자르는 킹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라리가 가서는 완전히 뭐 지금 망가져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이 아자르보다 지금 단순히 이렇게 봤을 때는 우위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죠. 나이로 봐도 한 살 어립니다. 비니시우스, 나이는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니시우스는 이번 시즌 폼이 좋지 않은 것 이외에 그 별개로 그 전에 되게 좋은 이 돌파력을 보여주는 선수였고, 그 다음에 전도 유망한 대단한 자원이긴 합니다만, 벤제마 이외에 득점원을 기대하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비니시우스에게 그 결정력으로 골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것도 손흥민이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호드리구 역시 이 선수도 되게 미래를 기대해야 되는 자원이긴 합니다만 당장에 우리가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호드리구보다 손흥민이 유리하죠. 그렇잖아. 그리고 마르코 아센시오, 바스케스, 이스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실 지단의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 3연패 하는 데 있어서 변주를 주는데 또 잘 쓰였던 선수 아니에요. 또 지단이 잘 쓰는 선수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최근에 좀 들더라고요. 아센시오가 가지고 있는 이 선수가 빠른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어떤 좀 한계점?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왼발잡이 윙어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또 막 공격 포인트를 막 빠바박 쌓아나가지 못하는 점 때문에 손흥민이 지금 이번 시즌의 폼만 놓고 봤을 때는 진짜 기적의 계산법, 기적의 계산법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넷이 합쳐봐야 손흥민보다 안 돼. 당장 골수도 안 돼. 얘네 합쳐도 5골인데 손흥민 10골이고 도움 합쳐도 4개인데 손흥민 혼자 4개잖아.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손흥민이 만약에 이적이 가능하다고 하면 되게 구미가 당기는 옵션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건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레알 마드리드와 강력하게 또 이야기가 되는 선수, 실제로 뭐 강력하게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기옥을 모으고 있다. 왜? 이 둘을 영입하기 위해서. 바로 음바페, 홀란드 이 둘을 영입하기 위해서다. 근데 홀란드는 제외. 센터 포워드니까. 그러면 왼쪽 윙포나 뭐 여러 가지 윙 포워드 자원으로 봤을 때 음바페와는 겹칠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제가 뭐 함부로 지금 기준에서는 뭐 음바페가 낫다, 손흥민이 낫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바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손흥민은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무슨 어디 급이다, 걔는 안 된다, 뭐 무슨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는 포워드진이 되게 대폭 보강이 돼야 되는데 저는 손흥민은 꽤 괜찮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레알 마드리드는 기본적으로 상대가 내려앉아 있는 지공인 상황에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흥민의 장점이 비교적 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많이 펼쳐질 것은 좀 확실해 보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계를 통해서 최근에 보여주는 손흥민의 어떤 진짜 축구에 눈을 뜬 모습을 생각한다면 괜찮기는 하다. 그러나 찌라시다. 그냥 이제 또 손흥민과 레알 마드리드가 연결이 되는구나 정도 생각을 하면 되지 않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어. 우리가 뭐 이런 거 싸워요. 그냥 찌라시인데. 근데 그건 있어. 흰색 유니폼은 잘 어울리지. 그리고 만약입니다만 물론 저는 토전드가 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의 클럽의 위상 이런 걸로 생각했을 때 올라가고 있는 팀이잖아요, 지속적으로. 근데 거기에 손흥민이 함께 한다면 이것도 꽤 좋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데, 레알 마드리드가 가지는 어떤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그런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 축구 시장에서도 먹이사슬의 최상위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대단한 이적이죠. 레알에서 주전급으로 뛸 수 있는 포워드가 대한민국에서 나온다는 거는 또 대단한 일이니까. 자, 그러면 이거랑 별개로 그러면 손흥민의 지금 계약 상황을 한번 뭐 업데이트 된 게 있나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봤는데 뭐 대단히 재계약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된 건 없더라고. 계약은 다들 아시다시피 2023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안 남은 건 아니나 토트넘 입장에서는 빨리 재계약 사인하고 편안하게 이 손흥민과 함께 이 미래를 그려가는 게 좋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런 거 좀 타이밍 놓쳤다가 제값을 못 받는 거는 토트넘처럼 좀 빠듯하게 팀을 운영하는, 빡빡하게 팀을 운영하는 이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니까. 일주일 전에 텔레그라프의 맨로 기사를 보면 맨로는 아무래도 첼시 쪽이 좀 전문이다 보니까 첼시 이외의 뉴스들은 뭐 맨로니까 무조건 믿어도 돼요 까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값이 없는 기사는 아니죠. 무슨 어디 가가지고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스페인 지역지 후 이런 데랑은 좀 차이가 있다. 자, 토트넘은 비교적 그래도 이 사람의 기사를 본다면 손흥민과 재계약 쉽게 사인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일단은 에이전트 협상을 하는 가운데 약간 딜레이가 되고 있다. 근데 저희가 그때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꼭 그래 빨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 빨리 하는 게 좋지. 그건 맞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실 선수가 재계약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즌 끝난 다음에 천천히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비일비재한 일이니까.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 재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일단 이야기되고 있는 주급은 현재 11만 파운드를 수령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2배에 달하는 20만 파운드가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종류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케인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뭐 좀 올라갈 수도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주급은 토트넘의 구단 상황, 그 다음에 PL의 전체적인 다른 선수들의 주급 상황을 봤을 때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떤 옵션이 붙을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면 PL 최상위권이에요. 만약에 조금 더 주급을 줄 수 있는 여유분이 있는 더 빅클럽이라면 조금 더 요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토트넘의 여러 가지 주급 상황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정도 주급이라면 이 정도 주급 수령받는 선수 PL에 얼마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손흥민 정도 하는 선수 얼마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팀의 사정과
주급 수준의 전체적인 PL의 어떤 그 배치도를 봤을 때 이 정도 주급은 충분히 높은 주급이에요. 많이 받으면 좋겠죠. 우리 선수 우리나라 선수니까 그만큼 많이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 정도면은 저는 아주 토트넘이 괜찮은 제의를 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사인할 수 있을 만한 제의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뭐 딜레이는 좀 할 수도 있다. 시즌 중이니까. 근데 또 손흥민 선수가 빨리 하고 마음 편안하게 잡고 쭉 가고 싶다라고 하면 사인하는 거고 근데 진짜 뭐 찌라십니다만 또 이렇게 왜냐하면 뭐 매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트로피와 정말 우승을 원해서 이적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보다 늦어지면 그땐 늦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보이고 저는 뭐 자주 얘기합니다만 토트넘 손흥민 괜찮다고 봐. 토트넘은 이제 올라가는 팀이니까. 예. 레알 마드리랑 뭐 링크 그래도 이게 볼 수 있는 링크가 나는 게 어딥니까? 예. 이 선수는 진짜 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축구 선수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정말 대단하다. 흠잡을 데 없다. 최고다. 라고 얘기해도 틀림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영상이 팍팍팍팍 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스타TV 원래대로 즐겨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자주 라이브 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11월 말, 12월 초쯤부터 슬금슬금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TVM 쪽도 굉장히 대폭 보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 함께 하시면 되겠고 저희 랩 추중인에서 만드는 콘텐츠 오디오 콘텐츠 음성 콘텐츠로 정말 일주일 내내 심심하지 않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더 재밌는 콘텐츠 영상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